첫 순서 마켓세븐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 본부점의 이경준 차장입니다. 차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켓세븐 주제에 저희가 준비한 내용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뭘 할까 진짜 많이 고민했었잖아요, 차장님. 네. 어려운 시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폴더블 폰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희가 좀 골라봤는데 최근에 그래도 이쪽에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조용히 잘 가고 있었더라고요.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온 거예요? 그럼 이쪽 섹터는? 일단 기본적인 흐름 자체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2분기에 이제 흑자를 본 기업들이 좀 많았고요. 근데 폭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한 45억 정도였었고 KH바텍도 약 한 11억 정도였으니까 크지 않았죠. 근데 3분기는 두 기업 다 140억이 넘어가는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도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흐름은 원래 이제 폴더블이라는 건 연간 1회 출시되죠. 보통 8, 9월 정도 출시가 되다 보니까 2분기 말에 조금 좋아져서 3분기에 피크를 하고 4분기부터는 또 이제 급격하게 보통 미국 A사 제품들이 나오면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조금 틀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폴더블 중에 일부 모델의 인기가 아주 핫하고 베트남 공급망 이슈 때문에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도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작년도와 대비하면 사실 작년도에는 뭐 한 100억 이엔의 실적을 보였던 회사들이 3분기에 전부 다 작년 이익을 모두 뒤엎는 형태의 모습을 보였고 이제 파인테크닉스라는 회사는 내부 힘질하고 하고 뭐 메탈 플레이트라고도 하는데 외부 힘질을 약간 이렇게 받쳐주는 형태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KH바텍은 이제 외부 힌지 이렇게 접는 부분을 말하게 되고요. 또 세경 하이테크라는 회사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특수 광학 필름이라고 하거나 데코 필름이라고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폴더블에 쓰이는 이제 케이스와 비슷하고 또 그런 필름 같은 것들도 기본적으로 하는 회사들인데 기본 흐름은 똑같아요. 그래서 3분기 한 100억 정도 이상 수익이 났었고 마찬가지로 디지타이저라고 해서 이제 보통 저희가 갤럭시 폴드 3 보시게 되면 옆으로 펼쳤을 때 쓸 수 있잖아요. 그 관련돼서 역할을 하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정말 큰 적자였었고 2분기도 적자였지만 3분기는 이제 98억으로 이제 턴어라운드가 됐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BH라고 하는 보통 기판, 플렉시블 연성 기판 회사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뭐 3분기에 약 400억 정도 넘게 수익이 나면서 작년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5개의 회사들이 모두 같은 흐름이에요. 작년보다 3분기 실적들이 모두 높고요. 또 2분기 소폭 흑자나 혹은 적자였지만 3분기에 큰 폭 실적 호전이 됐고 4분기에도 예전과 같이 큰 폭으로 꺾이지 않지 않겠냐 생각을 해서 일단 5개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에서 폴더블 폰과 관련된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그래도 판매량이 좀 괜찮았나 봐요. 이제 어느 정도 평균 판매량이 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하는 거죠. 네,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생산을 하는 자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는데요. 기존의 1하고 2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시장이라고 하기엔 너무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일부 업체들의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주로 이제 마무리 공정, 후공정이라고 하는데 폴더블 생산에 들어가는데 고객사로부터 일부 요청이나 검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아직까지 시제품 형태를 못 벗어나다가 이번 3 모델부터는 회사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 회사가 시장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증설을 하겠다라고 밝힌 예상이고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하 100% 이상,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캐파보다 그 이상의 캐파를 더 공격적으로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는 이제 잠깐 출시 예약 판매만 나오고 그다음에 싹 줄어들었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기대를 좀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2023년 하반기쯤에 폴더블 폰이 나오고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구글은 좀 연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연기됐죠. 그러면은 이 폴더블 폰 시장은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의 독주예요?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 생각에는 그 이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완성도 측면에서 예를 들어 접었다 폈다 했을 때 힌지 부분이 깨진다던가 하는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토로라라든지 화웨이나 이제 샤오미 같은 회사들이 제품 출시를 했지만
굉장히 참혹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구글도 결국에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그 완성도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예전에 LCD를 하게 되면 애플이 굉장히 뭐 레티나 디스플레이 하면서 고화질로 갔었다가 최근에 OLED를 이제 채택을 하죠. 그러면서 경쟁자인 삼성과 삼성의 벤더들한테 많은 부품들을 이제 의뢰를 하게 되었죠. 2, 3년 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대부분 다 OLED 모델, 내년에는 전부 다 OLED 모델로 쓰게 되죠. 결국에는 하드웨어에서 삼성전자와 그 관련된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폴더블은 더 명확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네. 못 따라갈 거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2022년, 2023년 뭐 구글과 그다음에 애플의 폴이 나오고 또 내년에는 또 올해 지 플립이 유행하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은 전부 다 그 형태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삼성전자의 일부 부품이나 모듈 단은 쓸 수밖에 없지 않겠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만큼 시장이 빨리 커가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 관련 회사들이니까 그 회사들이 매출이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더 커졌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향 납품 업체들만의 리그면은 이제 이쪽 업체들이 나중에 뭐 애플이라든지 다른 회사에서 신제품이 나왔을 때 고객사 답변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그런 때는 이제 시장이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고 네. 커져서 범용화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최근에 IT에서 폴더블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2차 전지와 메타버스라는 그 두 가지 축에 가려져서 사실 빚을 못 내고 있는데 만약 시장이 커지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딱 어떤 그 시즌에만 잠깐 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네. 좀 변화될 수 있는 모습이 내년에 보여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목 공부를 미리 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종목 이제 하나씩 얘기 들어볼 텐데 파인테크닉스, 뭐 네. 폴더블 성장과 함께 대표적인 수혜주로 많이 거론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또 어떤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네, 일단 파이네테크닉스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부 힌지나 메타 플레이트라는 걸 하고 있는데 거의 단독 밴더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쟁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연간 이제 1회만 생산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에는 거의 계절성을 띠고 있어요. 다만 올해 3분기 약 한 500만 대 정도가 되는 3폴더블 출시가 됐는데 전년 동기 2배 성장 이상을 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성장이 더블씩 나는 섹터가 사실 별로 없죠. 더블이라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1,000만 대 정도에서 2,000만 대 이상으로 캐파를 증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파인테크닉스의 캐파도 2배 이상 증가가 되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기업들이 일정 수준 매출을 넘어서면 고정비가 커버된 이후에 이익성이 좋아지죠. 네. 그래서 올해보다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제 베트남에서 락다운이 3분기 많이 됐기 때문에 의류와 더불어서 폴더블 쪽도 많이 이제 재고를 쌓아놓지 못했고요. 4분기는 이제 미국 쪽에서 쇼핑 시즌이죠. 아까 메이시스도 말씀하셨었지만 네. 그래서 고객사들은 아직까지는 재고가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 2와 틀리게 이번 모델, 특히 지플립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수량들이 나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4분기에도 3분기와 유사한 수준의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돈이 되고 있는 폴더블 폰. 네네네. 최근에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KH바텍인데 역시나 실적이 좀 큰 폭으로 개선이 되는 모습이었고 네네. IBK 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까지 네, 나왔더라고요. 그 원래 사실은 폴더블 폰은 일시적이었어요. 항상 3분기, 2분기 말부터 3분기 나올 때까지 좀 사고 그 다음에는 슬로우해지는. 왜냐하면 그 꾸준한 매출이 나오지 않았고요. 또 잠깐 반짝였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른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4분기도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후 내년에 넘어갔을 때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리는 거죠. 더 커지고 2배 이상 성장하고 또 제품들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KH바텍은 고객사가 이미 조금 이원화하기 위해서 일부 물량을 뭐 에스코넥이라는 회사나 다른 회사 또 하나 더 조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네. 고객사 측면에서는 가격 정책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벤더들이 이제 다변화되는 게 좋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KH바텍은 이제 외부 힌지뿐만 아니라 브라켓이라든지 아이드시라든지 또 이제 엔드 플레이트 배터리 쪽에 들어가는 그런 플레이트도 되고 있기 때문에 부품이 좀 더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인테크닉스와
KH 바텍은 같이 가져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대량 생산 경험이 있는 회사들이 향후 시장이 그럼요. 커졌을 때 네네. 결국에는 부품 공급에 있어서는 유리한 그럼 조건이 폴더블은 되죠. 특히나 힌지나 네. 특수 부품은 굉장히 중요한 내구성을 유지시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다른 회사들도 그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실패한 부분들도 있어서 물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곡면을 잘 꺾어서 문제가 없게 보이냐가 중요하지만 그래서 벤더를 쉽게 다변화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존에 잘하던 회사들이 그럼요. 더 큰 수혜를 받을 네네. 수 있는 구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폴더블폰 앞으로 시장이 커지면 더 커졌지 여기서 작아지지는 네네.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폴더블폰 관련주들은 어떤 투자 시나리오가 네. 필요한 건지 그리고 뭐 세경 하이테크 말씀해 주셨는데 고점 대비 많이 눌려 있잖아요. 눌려 있죠, 아직 못 상대적으로. 가고 있는 네네. 종목들도 있는 것 같은데 미리미리 챙겨볼 만한 종목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삼성전자가 주도를 하고 있고 네. 감히 90% 이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인기가 있었던 거는 가로로 여는 게 있고 세로로 여는 게 있죠. 보통 네. G 플립이랑 G 폴더라고 얘기를 하고 플립이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G 플립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G 플립은 사실은 화면이 2배 늘어나진 않습니다. 기존의 폰은 접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OLED 소재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 큰 효과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결국 종목을 선택할 때는 얼마나 이제 이 폴더블 관련된 매출 비중이 높냐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그리고 경쟁자가 있냐 없냐를 보게 되면 파인테크닉스와 KH 바텍이 이제 1, 2순위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생태계 확장이 중요해요. 사실은 지금은 일시적인 부분이었지만 시장이 커지는 것과 더불어서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다양한 참여자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결국 넓혀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삼성전자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올해 대비 2배 이상 캐파 증설을 하고 있고 시장도 올해 1,000만 대였었는데 내년 2,000만 대, 그 다음에 3,000만 대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연간 판매량을 3억 대 조금 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약 한 4천만 대, 5천만 대도 2, 3년 안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단가가 2배가 훨씬 넘어가죠. 그 얘기는 1억 대 정도의 스마트폰을 판매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도 이르고 이익성은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종목 중에서 세경 하이테크는 조금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일반 스마트폰 비중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 자체를 뭐 벗어나서 폴더블만 보고 투자하시기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기본적인 이익단이 탄탄한 회사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다양한 품목에 접목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좀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 있어서 투자하시기엔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차장님의 픽은 세경 하이테크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파인테크닉스, KH 바텍 모두 다 좋은 회사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저는 사실 1순위는 네. 뭐 파인테크닉스가 조금 그래요? 더 왜냐하면 경쟁사가 아직까지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KH 바텍 그다음에 하나 더 보시면 이제 세경 하이테크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제 시청자분이 댓글로 좀 우선순위를 네네네. 정리해달라라고 요청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네네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또 답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마켓세븐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본부점의 이경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